안녕하세요. 과학금융입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경제,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저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참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좀 일찍 해서 23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햇수로 15년이 넘었고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2권 이상의 재테크 관련된 책을 읽었으니까 책만 해도 300권 이상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돈을 잘 모으고 싶은 직장인이 적어도 30만 원 이상 매달 어떻게 잘 모아가면 좋을지 그 효율적인 방법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당연히 제가 회사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의 많은 분들께서도 이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계십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쉽지만 너무 확실한 방법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목표가 10억 모으기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뭐 10억 자산가, 20억 자산가, 심지어 50억, 60억 이런 썸네일의 영상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돈도 이제는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30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거의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해야 할 만큼 3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300만 원씩 꼬박꼬박 매달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27년이 넘게 걸리는 큰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과 같은 어느 정도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저축만 해서는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는 참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관련된 책에서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모으기는 정말 힘들고요. 효율적으로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를 잘 해오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투자를 해오신 분들께서는 이 투자라는 그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채널의 슬로건이 마음이 편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S&P 500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 매달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런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는 건데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납득시켜드리기 위해서 왜 여러 주식 가운데 S&P 500을 모아야 하는지 그걸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P 500을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이 왜 돈을 모으는 효율적인 방식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을 꾸준하게 이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왜 S&P 500 ETF를 모아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유튜브라든지 경제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어땠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작년에는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는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오르는 것만 하지는 않고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현재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 종목을 샀을까?' 이런 후회가 남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를 수밖에 없어. 이런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지금 더 많이 사두면은 나중에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아 그때 내가 왜 샀을까?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좀 벌어 봐야지.' 이런 생각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만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주식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는 떨어지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더 매수해서 결국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S&P 500 ETF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S&P 500에 투자를 한다는 건 미국의 우량한 기업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거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은 이 S&P 500 ETF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S&P 500 ETF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꾸준히 모아간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배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그럼 1억이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투자를 또 10배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럼 10억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은 이런 기업에 2번 투자를 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2번 연거푸 하는 건 정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일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가 과거에 그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똑같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는 아니고요. 모든 결과에 100%는 없지만 결과를 장담하기에도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P 500 ETF를 매달 30만 원어치씩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이고요. 그냥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매달 30만 원씩 S&P 500을 모았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표를 보시면 맨 왼쪽은 30만 원씩 10년 S&P 500에 투자했을 때 투자 원금인데요. 30만 원씩 120번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 원금은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 금액으로 6,40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거의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2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원금은 7,200만 원이었고요. 평가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크게 확 뛰었죠. 30년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은 1억 4,400만 원인데 평가 금액은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떤 점이 눈에 확 들어오셨나요? 그쵸?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도 훨씬 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과 같은 ETF에 투자를 할 때는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단기간에 어떤 주식이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S&P 500과 같은 ETF는 단기간에 주가는 다소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에는 결국에는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오르게 되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투자를 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결과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걸 반복한 그 결과를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싸거나 비싸거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드린 거란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30만 원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실한 방법이라면 100만 원, 200만 원 투자 금액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의 핵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 금액이 커지면은 보유 기간은 짧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돈을 투자에만 쓸 수는 없고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 같은 보증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목돈이 필요할 때는 내가 무리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고선 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P 500을 처음에는 오랫동안 보유하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이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는 30만 원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10만 원도 좋고요. 5만 원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건은 얼마를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장 확실한 결과를 얻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사회초년생이라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투자 금액이 적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 좋을까? 이거에 좀 더 중점을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P 500에 투자를 하는 우리의 목표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의 잔고는 크게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 S&P 500 ETF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재테크에 처음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투자를 해서 언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언제 부자 될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는 있겠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요.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이런 같은 경험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들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좌를 하나 더 파서 한 계좌에는 이런 최소한의 금액으로 S&P 500을 꾸준하게 모아 가시고요. 다른 계좌에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소액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경험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단기간에는 이런 개별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할 때 뭐 10% 20% 수익을 짧은 기간에 내면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S&P 500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투자도 해보면서 오히려 S&P 500 ETF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편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투자 방식을 경험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하나의 계좌에서는 꼭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S&P 500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면서 역시 S&P 500을 계속 모아가는 투자만큼 좋은 방식의 돈 모으기는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계기로 제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런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